안녕하십니까. 금일 2021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사업화팀 타경호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ICT 기반 융합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0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270억 원을 책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약 547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우처 사업이 기획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R&D 예산 직접 지원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공급자 주도의 R&D 체제로 인한 낮은 사업화 성과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R&D 지원 방식을 예산 지원에서 기술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급자 주도의 R&D 체계로 인한 낮은 사업화 성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먼저 시범 운행을 한 바우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한 시범 운행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사업화 성공률이 약 55%까지 사업화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또한 2016년도에는 약 59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약 4배 정도 증가한 225억 원까지 증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따른 신시장 창출로 인해서 약 10억 원당 16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기술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ICT 기술을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업 등을 통해서 신속히 확보하여 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면 그림과 같이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는 기업에게 매칭 서비스와 R&D 서비스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고요. 이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R&D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필요한 R&D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IT 융합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실현하는 게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과제명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과제명 작성 부분입니다. 과제명 작성을 하실 때에는 먼저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앞부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ICT 관련 기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서면평가 및 선정평가 그리고 발표평가에도 평가위원분들이 한눈에 보고 이게 어떤 과제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기술과 이종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ICT 기업과 비ICT 기업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ICT 기업의 경우에는 ICT 기술을 결합한 이종 기술에 해당되어야 되며 그 부분이 예시로 AI 기술과 IoT 기술을 융합하여서 물류센터 자동화 기술을 만들듯이 ICT 기술 분류 체계상 중분류 이상의 기술이 2개가 융합되어야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산업입니다. 비ICT 기업의 경우에는 ICT 기술을 결합하여서 새로운 기술을 융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각광받고 있는 농업과 인공지능을 합쳐서 스마트 온실, 농업 로봇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산업을 새로 개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기술 분류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특히 비ICT 기업의 경우에는
ICT 기술 분류 작성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 첨부 파일에 ICT 기술 분류 체계를 올려놓았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이 ICT 기술 분류 체계에 꼭 해당이 되어야 하며 ICT 기술 분류 체계에서 소분류를 확인을 하시면 중분류와 대분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작성 시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ICT R&D 혁신 바우처 추진 배경서부터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고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공고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 융합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및 신서비스를 출시를 통한 융합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세부 내용인데요.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원래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융합 촉진형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 촉진형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 이종산업 간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종기술과 이종산업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지원 예산은 약 144억 원입니다. 지원 규모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총 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로서 자유 공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는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분야 및 5G, AI, 비대면 등 핵심 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 개발 중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R&D 혁신 바우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인 IITP에서 주간연구개발기관에게 바우처 사용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주간연구개발기관에서는 필요기술을 공동연구기관에 요청을 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주간연구개발기관에게 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R&D 바우처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필요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의 대가는 바우처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불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거 법명립 관련 규정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이 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으로 인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따르고 그 하위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인 IITP에서 과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연구개발기관 밑으로 공동연구개발이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별표를 같이 보시면 주간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1 매칭으로 공동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필요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간연구개발기관과 매칭하여 참여 가능한 점 올해 신설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 책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자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확인을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가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을 말하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자에 하나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를 얘기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하나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경우에는 연간 1개 과제의 수행이 가능하며 사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최대 2회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부터 시행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 책임자는 연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한 점, 요 점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제당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민간 부담금의 5% 이상을 현금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예시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5억 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구개발비 합계는 6억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선정을 하게 되며 5억 원이 되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20% 이상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의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5% 그래서 625만 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물로 신청을 하여서 총 1억 2,500만 원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연구개발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는 점 꼭 예시를 한번 확인하시고 연구개발비 신청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시를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R&D 바우처 특성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업 기업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업 기업은 영리기관을 얘기합니다.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 대한 인건비 비중에 제한이 없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이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하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당 1명 이상 비율로 청년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 된다는 점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감면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헷갈리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추가로 청년 인력을 참여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민간 부담 현금을 해당 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고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CT R&D 졸업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간 연구개발 기간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이 19년도 2월 13일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5개의 과제에 도달한 기업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나중에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3월 18일에 사업 공고가 나갔으며 3월하고 4월에는 먼저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공동연구개발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칭 지원 신청을 하셔서 공동연구기간을 매칭하신 후에 1대1 매칭 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요 마감일이 4월 30일 14시까지인 점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사전 검토,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과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6월부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술 매칭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공동연구개발 기관을 찾고 싶을 경우에 ICT R&D 혁신 바우처 이지 매칭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매칭 신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4월 중으로 2021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매칭 데이를 열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매칭 데이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지 매칭 시스템의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ICT R&D 혁신 바우처 이지 매칭 시스템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매칭 신청 그리고 IITP 및 기술 거래 기관이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 파악을 하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매칭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매칭 연결 및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바우처 사업 신청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매칭 수요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전문 연구기관을 찾기 힘들거나 기술의 희소성이 높은 경우에는 매칭 신청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절차는 1차 사전 검토, 2차 서면평가, 3차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발표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기술성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검토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주간 연구개발에서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검토를 하실 예정이고요. 발표평가의 경우에는 주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발표를 하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과 같이 저희 융합촉진형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식 가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점사항은 총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점까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 1점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받은 자, 여기서 포상을 받은 자로
지칭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요 공경에도 1점을 추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이 넘거나 기술 이전이 2건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1점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우수기업이 주간연구개발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1점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소재 BICT 기업이 이 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는 점 꼭 BICT 기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해당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가점 2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가식 감점사항에 대해서도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신청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제외 대상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 제외 대상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고된 분야별 지원 대상 기술 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 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에 지원 제외 대상이 되고요. 신청 기업 주간 연구개발 기간이 아래에 해당이 행복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연구개발 기간이 정부 연구개발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경우에 지원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 출연금이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 납부 기술료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적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기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간 연구개발기관에게 과제 종료일부터 5년간 무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자료 임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 제조 방법 등의 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저작권의 폐업, 파산 또는 자연 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요. 2021년도부터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 연구를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이지바로 가이아를 이용하여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간은 주간연구개발기간의 과제 종료일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그 이후에는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활용 및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ICT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를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5년간 성과 조사 및 추적 시 적극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매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하려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지 매칭 시스템에 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IITP나 기술 중개기관에서 관련된 분야의 공동 연구기관을 찾아서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전 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바우처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주간 연구개발기관에서도 그 필요하신 기술이나 이런 공동 연구기관을 찾으실 수 있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하려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이지 매칭 시스템에 가입하여서 그 수요 기술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없고요. 과제 신청은 이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전산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전산 접수 기간은 금일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전산 접수가 가능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 14시 전까지 반드시 전산 등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해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화면과 같이 나와 있으며 이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출처는 저희 IITP 사업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공고문을 보시며 아니면 전산 접수를 할 때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차 ICT R&D 혁신버처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